먼저 11장부터는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이야기를 오버뷰를 할 건데요. 11장 0절입니다. 기초적인 큰 오버뷰를 여기서 먼저 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 책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나도 최근에 이 강의를 위해서 사서 봤는데요. 왜 이 책을 샀냐면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내가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때요. 양자역학의 법칙이라고 이 책이 일본에서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전공의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정리한 책인데요.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양자역학이 어떤 건지 그냥 알게 됐습니다. 그냥 기숙사에서 심심풀이삼아 읽기 시작했는데 꽤 재밌게 읽어가지고 같은 곳에서 나온 책이 있길래 한번 봤는데 역시 굉장히 쉽게 잘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랜스포메이션 앞부분에 큰 오버뷰를 이 책을 좀 참고하면서 뒤쪽 부분도 약간씩 참고할 겁니다. 내용은 재밌는데 안에 뭐 만화처럼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화처럼 그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프리트랜스포메이션을 주로 하는데 프리트랜스포메이션이 이게 DSP라는 겁니다. DSP 관련되는 책인데요. 오펜하이머 책인데 보통 전자과에서 3학년 정도에서 보통 배우나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많이 공부하는 책입니다. 지금 또 이 책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보는 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건 난 석사과정 때 배웠는데 음양학이라는 책을 배웠습니다. 여기 저자들이 보니까 예전에 번역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일단 이 책을 들고 왔는데 프리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영상 인식 같은 데서도 많이 필요하고요. 소리에서의 음향학 같은 데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진동 같은 거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하면은 실험을 하면 신호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신호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이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11장은 특히 취직해서 실험을 할 때, 회사 가서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컨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유의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기본 개념인데 가령 우리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면 아 하고 할 수 있고 목소리를 작게 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은 신호가 이렇게 이제 크게 목소리를 말하면 여기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이크로폰에서 여기 소리가 울리면 여기서 마이크로폰에서 막이 떨리면서 신호가 이렇게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신호가 작은 목소리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소리로 됩니다. 그럼 소리가 크다 작다라는 거는 신호의 이게 소리가 이 앰플리튜드죠. 진폭이 여기는 크고 진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아라고 하더라도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가 여자죠. 여자 목소리하고 남자 목소리하고 다를 수 있는데 여자 목소리는 조금 높은 톤, 이 진폭이 이렇게 프리퀀시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튀면은 남자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리퀀시가 좀 파장이 깁니다. 그 파장이 깊으니까 여자가 목소리가 높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낮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프리퀀시가 이 파장이 짧고 파장이 길고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똑같은 아라는 소리를 인식했는데 파형은 여기서 4개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아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식을 하는 걸까? 뭐 그런 의문은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벡터가 있는데요. 벡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각도가 시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 방향에서 x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요거의 높이는 0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다가 제일 위에 있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벡터가 원의 방향을 돌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y축 방향에서 봤을 때는 시타를 중심으로 해서는 0에서 360도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게 2파이죠. 그러면은 이는 것은 델타 f 델타 시타는 a 사인 시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여기서 원의 반지름이고요. 시타는 요 각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각도 세타가 우리가 각 주파수라는 게 있죠. 시간분의 세타를 돌았을 때 오메가 세타를 t로 나눴을 때 각속도 오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a 사인 오메가 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이제 t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공식은 f 주파수는 t분의 1이 됩니다. 주파수가 t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파수라는 것은 이게 1초당 몇 번 반복했는가 이니까 1초당이라는 말은 시간으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큰 주기에 대해 가지고 t분의 1로 하면은 주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파이 f 이꼴 오메가가 되는데 라는 공식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각도로 따지면은 2파이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2파이에 여기에 단위가 1이 되면은 각 주파수는 2파이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2파이 f 이꼴 오메가라는 식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f는 a 사인 오메가 t는 a 사인의 2파이 ft라는 게 되고요. a 사인의 2파이 t의 f 주기분의 t 요게 다 동일한 식이 됩니다. 요 식은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인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코사인파도 당연히 형성이 됩니다. 코사인파가 형성되는 거는 사인파는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사인파가 되고 시타가 있을 때 이 코사인은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코사인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형성되는 거를 각도를 옆으로 펼쳐 가지고 보면은 요 코사인 0도일 때 1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코사인파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0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가 지금은 다 0을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0을 중심으로도 있는데 파가 이게 이렇게 어떤 값을 중심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펑션은 A0에다가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뭐 A1 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0를 중심으로 해가 있고 여기서 A0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1, A1만큼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파가 존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파의 형태는 이 중간 중심에 해당되는 선 A0가 있고 이걸 중심을 통해서 진폭이 형성되는 A1의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평균값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가 어떤 형태의 파가 존재를 했을 때 어떤 일정한 값의 형태의 값도 이것도 하나의 파니까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있는 것도 파니까는 거기다가 더해지는 A1 뭐 사인 오메가 T도 있고 그다음에 A2 코사인 오메가 T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파들이 쭉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셉이고요. 이걸 일단 알아두면 그러면 이번에는 파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건데 파가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인파라는 게 벡터가 있으면 벡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시타고요. 그러면은 파의 진폭이라는 것은 원의 크기 A고 A다가 사인 세타인데 사인 오메가 이퀄 T분의 세타니까는 오메가 T가 되고요. 2파이 F 이퀄 오메가였습니다. 진동수고 요거는 각 진동수 여기 한 번 있을 때 요거는 2파이만큼 도니까는 A 사인의 2파이 FT 그 다음에 F는 T분의 1이었죠. 주기고 진동수입니다. 따라서 A 사인 2파이의 T의 T 모두 다 동일한 식입니다. 그러면은 진폭이 20이면은 요거는 사인파니까는 20의 사인의 2파이에다가 프리퀀시가 1에러집니까 1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25의 사인의 2파이의 2의 t가 되는 거고 여기는 13 사인의 2파이의 4의 t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사인파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런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진폭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요거를 서로 합칩니다. 이렇게 합치면은 어떤 형태의 파가 되냐면은 이런 형태의 파가 지금 됐습니다. 이게 4개를 합한 거의 파입니다. 파의 형태는 요거 그냥 숫자를 쭉 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파가 있을 때, 이런 파가 있을 때, 이런 파가 있을 때 이 파들은 사인파 어떤 사인파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대로 분해를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파들이 복잡한 형태의 파가 있죠. 복잡한 형태의 파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간단한 시뉴소이달 파의 합으로서 표현이 될 것인가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고요.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을 구하는 게 사실은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푸리어 시리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복잡한 파에서 거꾸로 이렇게 가는 방법들을 지금 찾는 게 11장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잡한 파형이 있는 것을 단순한 파의 합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직교 오서분할인데요. 우리가 벡터에서는 벡터가 두 개가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너 프로덕트이면 직교한다고 했죠. X, Y면은 서로 간에 직교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벡터가 아니고 함수일 때는
어떤 도메인 구간 내에서 어떤 펑션하고 두 개의 펑션이 서로 곱해 가지고 적분을 했을 때 제로가 나오면은 이 두 개를 서로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사인하고 사인이 대표적인 직교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교과서에 오서거널리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직교성 주의가 2파이니까는 이 상태에서 코사인하고 코사인끼리도 서로 주기가 다르면은,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르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됐을 때 제로가 됩니다. 곱해서 적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인하고 코사인도, 코사인은 이게 서로 달라도 직교가 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사인 제곱 nx d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를 했을 때 하고 마이너스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nx를 dx 했을 때에만 정확하게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사인 코사인을 곱해 가지고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다 제로가 됩니다. 이게 함수에 있어서 사인과 코사인의 직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교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조금 전에 했었듯이 이렇게 복잡한 함수, 사인이 어떤 1Hz, 2Hz, 4Hz 해가지고 저 배수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로서 구해져 있는 어떤 합성되어 있는 시그널이 있으면 이 합성된 시그널을 반대로 각각의 성분으로 만들어내 놓은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 사인하고 코사인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직교성을 이용해서 이 원래 ABCD의 함수가 합쳐진 것이 이 파형이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펀더멘털 프리퀀시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의 대전제는 주기함수입니다. 주기함수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프리퀀시가 1Hz죠. 1Hz의 2배인 2Hz, 4Hz, 8Hz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에 함수에 한정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1Hz를 가장 기본적인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Hz짜리가 진폭이 어느 크기의 진폭이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 최종의 함수 2에다가 1Hz짜리 이 크기가 뭐 1인 1Hz짜리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 두 개의 함수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1Hz하고 2Hz하고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제로가 나오죠. 이거하고 곱해서 적분하면 제로가 나오고 A하고 D의 파형하고 곱해서 적분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수분할하기 때문에 자기 파형 이외의 거는 다 제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1Hz의 앰플리튜드 1인 것을 이 파형하고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A형 1Hz짜리가 얼마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성분으로 여기다 합쳐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교성을 이용을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복잡한 어떤 합성된 값들의 원래의 성분들로 이렇게 반대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푸이어 시리즈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용어를 하나를 조금 아는 게 좋은데요.
컴플리트하게 스팬한다. 공간을 컴플리트하게 스팬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가령 여기 2차원이면 I 벡터가 있고 J 벡터가 있으면은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이 위의 모든 벡터를 I하고 J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X 성분, Y 성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에 있는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컴플리트하게 스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3차원에 있는 어떤 XYZ의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벡터를 A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단위 벡터 A하고 J 이 두 개로는 I하고 J로는 이거를 스팬을 하지가 못합니다. 표현을 할 수 방법이 없죠. J라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IJ로는 A 벡터 3차원 공간을 표현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함수에서는 컴플리트하다는 것은 가령 여기서 보면은 1차, 2차, 3차가 있으면은 점점 해가지고 점점 더 작은 프리퀀시로 다 연결되면은 아주 다른 복잡한 함수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어떤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서 펑션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주기적인 함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A0라는 거는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이 0이 아니라 이게 XY면은 0이 아니라 어떤 A0점에서 시작을 해서 파형이 존재를 하면은 그 파형들이 주기를 가지고 있는 파형들은 바로 코사인하고 사인의 합으로서 코사인 사인의 합으로서 무한대의 다 합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주기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때의 AN하고 BN이 어떤 것인지를 반대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조금 전에 했었던 직교성을 이용을 하면은 AN하고 BN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게 이제 그 교과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